콜럼버스 얘기는요, 많이들 이렇게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콜럼버스에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는 이렇게 한 줄로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그쵸? 딱 한 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겨울이 길어요. 위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왜 더 북쪽으로 가면 흑야가 나타나는 거고, 여름이 되면 백야가 나타나죠. 그래서 기나긴 겨울 우리 먹이를 김장 11월에 춥기 전에 하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요, 10월이 되면 전쟁을 약속이나 한 듯이 멈추고요, 사냥을 하거나 도축을 해서 겨울에 육식을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이라도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죠. 냉동고도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금밖에 없었어요. 작은 황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소금. 소금을 뿌려갖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살랑살랑 널어놔요. 그러면 바람이 통하면서 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이 해서 소금이 침투해갖고 지방기가 빠지죠. 빠지면서 이게 이제 제대로 뭐가 돼요? 지금으로 치면은 절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염장?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잘라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탈리아 가면은 프루슈토라고 하고요. 스페인 가면 먹는 거 있죠. 질긴 거. 하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뭐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월이 되면 도축을 해서 그거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해놔야지. 그런데 이게 아무리 소금에다 염장을 했다 그래도 해가 바뀌죠. 우리 왜 미국에서 먹는 LA갈비는 맛있어. 근데 배로 한 두세 달 온 한국에서 먹는 LA갈비는 어때요? 누린내 뭐 그런 고기 잡내가 나죠.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염장을 했고 기름기를 뺐다 해도 그 다음에 먹으려면 냄새가 나요. 근데 또 그 다음에 3월이 전쟁이 지금 마르스신이 움직이는 계절에 대해서 마르스신의 이름 따서 마취가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향신료를 뿌려야 돼요. 향신료를 뿌려야 되는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서아시아잖아요. 서아시아에 간 유럽의 귀족들이요. 유럽의 귀족 황제들이 왜 전쟁에 다 참가를 했냐면요. 전쟁이 기부금을 많이 내요. 그리고 참가를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쟁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고 영토가 생겨요. 그러면 많이 돈을 기부한 사람 순서대로 이거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도박이에요, 도박. 지금 도박도 왜 돈을 미리 걸고 배팅을 하고 이게 대박 맞을지 올인당할지는 나중에 아는 것처럼 옛날의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의 도박과 같았어요.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이 귀족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를 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요. 그렇게 서아시아에 가서 고기 먹을 때 후추 맛을 본 유럽의 왕 귀족들이 유럽으로 왔는데 후추를 찾다 보니 후추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에 후추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인도인데 보세요. 유럽에서 인도로 가려면 배를 띄워갖고 그 흑해 크림반도의 테오도시아 성에서 인도에서 육로로 와갖고 이걸 가져오는 게 가장 최단거리예요. 근데 1454년 5월 동로마에서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돼서 배가 못 가. 배를 절대 통행세를 내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방법은 뭐예요? 유럽에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나와야 되죠. 대서양 나오는 게 어디예요? 지브롤터잖아요. 지브롤터 협을 나와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누가 나올까요? 적도가 나오죠. 뜨거운 적도를 지나요. 지나갖고 저 남대서양 케이프타운 희망봉을 돌아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 이제. 적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인도양으로 가서 인도의 고아르란 항구에 가서 배를 대야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 실을 수 있는 만한 후추를 잔뜩 실어야 돼요. 근데 갈 때 뜨거운 적도 2번이죠. 올 때 또 2번을 했는데 갈 때는 산지엔 해적들이 그냥 둬요, 가게. 그냥 두지. 왜? 빈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은 배가 갔다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책,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 내가 말 안 할게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그 루트예요. 그 루트. 그러니까 갈고 오는 게, 그리고 일단 그렇지 않다 그래도 옛날에 돛은요. 지금의 돛은 배가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배의 돛이에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배의 돛은 뭐예요? 바람이 부는 데로만 가는 발달하지 않은 돛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에 들어가면 어때요?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적도로 지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원양어선 뭐 1년, 2년 하는 거죠. 옛날에 항해를 한다는 건 목숨 내놓고 항해를 하는 거였지 살아서 돌아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콜럼버스가 이탈리아에 제노아라고 있어요. 피사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노바라고 있어요. 제노바. 스위스의 제네바 말고.
거기 제노바 근처에서 얼마 전에 우리 성수대교처럼 이거 다리 무너졌는데 고가 거기가 그 제노바라고. 근데 이탈리아는 제노아라 그래. 제노아. 근데 스위스의 제네바하고 스펠링 한자 정도 틀려요. 어쨌든 거기가 그 이탈리아가 우리처럼 삼면이 바다인데 거기가 항구 도시인데 석유 이런 그 다른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들은 다 뭐냐 크루즈가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는 이탈리아의 그런 물자들을 수출입하는 그런 항구 도시예요. 뭐 석유를 비롯해서 뭐 이런 거 그런 도시거든요. 어쨌든 그 제노아 지중해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제노아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고 살았어요. 살다가 보면 유럽 사람은 이혼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맞지 않았나 봐서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포르투갈의 여자였어요. 포르투갈 여자를 만나서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보아예요. 리스본이라고 알려진 리스보아거든요. 일로 와요. 와갖고 제2의 인생을 살아요. 그때 당시에는 천동설이죠. 지구가 네모나죠. 저 수평선 끝에 걸린 배가 그냥 굴러 떨어져야 돼.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는 땅 가운데 바다잖아요. 지중해가. 땅지 가운데 중 바다이죠. 그래서 땅 가운데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게 지중해거든요. 근데 이 지중해의 끝에 걸린 배는 땅 가운데 바다라고 쳐요. 근데 이건 더 넓은 바다야. 대서양이야. 근데도 저 끝에 걸린 배가 그냥 굴러 떨어져 왔다 갔다 하는 거여서 내가 한번 저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기 갔다 굴러 떨어지면서 나도 못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선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원들이 가서 죽을 경우에 가족들이 먹고 살 그 뭔가 경제적 뒷받침, 그러니까 후원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한번 저 수평선 끝을 한번 가보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나를 후원해 주겠어요. 그래서 1453년 5월 29일 동남아에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소금 스파이스 루트가 막혀서 유럽에 들어와 있는 소금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요. 그전에는 한 대박 갈아갖고 이렇게 팔았던 것을 이제 어떻게 팔아요? 한 알, 두 알. 결혼 지참금으로 소금 몇 알, 집세 모든 거 다 소금, 그 후추 몇 알. 이런 식으로 100배까지 치솟아요. 그런데 소아시아에 가본 유럽의 귀족들은 후추 없이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 후추를 고기에 뿌려 먹은 사람 후추 없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후추 가격이 너무 비싼데 내가 한번 후추를 그렇게 뜨거운 적도를 갈 때 2번, 올 때 2번 이렇게 안 가고 내가 여기 살면서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살다 보니 지구가 둥근 것 같다. 이 중부대서양만 타고 가면은 인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하지도 않은 가설, 이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전 왕실들의 배포를 했어요. 내가 얼마 뒤에 스페인에 가니까 포르투갈보다는 옆에 있는 스페인이 더 컸고, 그래서 스페인에 가시면 살라만카라고 하는 대학의 도시가 있어요. 이 대학의 도시로 오세요. 대학교로 오세요. 내가 이런 프리제이트에서 자료를 준비했으니 내 얘기를 듣고 내가 믿을만 하면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후추를 가서 잔뜩 구해다가 싸게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발표할 테니 오세요 라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유럽의 종교가 캐톨릭이죠. 신의 은총, 신의 축복, 캐톨릭을 전파하겠다라는 뜻 하나, 후추를 구해오겠다. 왜냐면 후추만 한다 그러면 너무 장사꾼 같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하나를 모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왜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사람들을 하나를 아우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1차 들어보니까 확실하지도 않아. 그런데 둥글다도 아니고 둥글 것이다. 그런데 누가 확실하다 해도 배를 타고 가는데 그거를 살아서 돌아오는 보장도 없는데 이거 확실하지도 않은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누가 후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료 던지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어떻게 내가 접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직접 발로 찾아다닙니다. 근데 어떤 왕실에서도 아리언 만나주지 않아요. 근데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왕님이요, 젊은이를 불러요. 후원자를 찾아다닌다는 걸 알고 불러요. 불러갖고 네 뜻을 말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벨 여왕님도요, 긴가민가지. 긴가민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페인에서 갖고 있는 무적함대 아르마다라고, 우리 왜 그 스페인이랑 월드컵 할 때도 뭐 스페인에 뭐 아르마다 무적함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스페인이 갖고 무적함대 아르마다가 많았었는데 이사벨 여왕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세척을 내주겠다. 그리고 선원들이 필요하죠. 선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중범죄자, 사형수, 무기수, 감옥에서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항해를 하고 1차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그거 다 감해주는 거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도박이죠. 근데 어차피 감옥에서 죽으면 이거 가는 게 낫죠. 찬바람도 공기도 쏘이고 하지. 그래서 그 중범죄자, 경범죄자 뭐 이래갖고요. 뭐 무기수, 사형수 뭐 이래갖고요. 약 한 120명 정도로 모아갖고요. 줘요. 그게 바로 1492예요. 1492년.
1492년 출항을 했어요. 출항을 했는데 정말 콜럼버스의 뜻대로 중부대서양을 타고 가요. 중부대서양을 타고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땅이 나왔어요. 땅이 나왔으니 어떻게 거기 배를 정박해야지. 그래서 정박을 하고 선원들 120명 선원 중에서 다 이제 흩어져서 그 후추나무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줬는데요. 다 그냥 와서 후추가 없대. 없는데 보니까 거기 지금의 거기가 어디냐면 혹시 IT라고 들어보셨어요? 진흙과자 만들어 먹고 얼마 전에 IT에서 지진 나고 이랬던 IT라고 있어요. 그 IT 거기가 바로 지금도 우리가 서인도제다라고 하죠. 서인도제다라고 하는데 인도의 서쪽이다 라는 말을 콜럼버스가 했기 때문에 서인도제다라고 하는 거. 거기 인디언이, 미국 사람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그러죠. 지금 물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지만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인디언이 뭐예요? 인도의 서쪽에 사는 사람들?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바로 콜럼버스가 한 말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모였어요. 모여갖고 보니까 후추는 없는데 그 원주민들 손에 목에 이런 금부치가 있더라. 목걸이 팔찌 이런 금부치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은 더 구하라고 내려놓고 그 120명 중에서 90명을 데리고요. 1차 경과 보고를 여왕님께 해야죠. 결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땅도 발견해서 다시 가요. 갔는데 보니까 여왕이 보니까 90명이랑 이게 눈빛이 살아있어.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확 가죠. 그래서 1차 경과에 이런 신대륙도 발견했고 인도의 서쪽도 발견했고 서쪽이니까 계속 가면은 중부 인도도 나올 것이고 동인도도 나올 것이고 해서 어떻게 가서 후추를 우리가 싹 쓸어 오겠다. 뻥을 쳤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왕님이 믿음이 가. 그리고 90명의 눈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2차 항해를 허락해 줬어요. 2차 항해는 믿음이 확 가서 어떻게 이제는 무적함대 아름마다 17척을 내줘요. 그리고 경범제자, 태역, 군인 모을 수 있는 선원들을 다 모아갖고 태워서 출항을 했어요. 그 루트 그대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대로 자기네가 처음 1차 항해 때 배 댔던 곳이 나왔어요. 나와서 30명 내려놨죠. 30명 찾았어요. 찾았는데 없어. 30명이 어디 갈게요? 거기에서 후추, 그 다음에 이 원주민들에 있는 금, 이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거를 막 강제를 탈취하는, 뺏는 과정에서 어디서 이런 서양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와서 마구마구 이러니까 마구 약탈하고 죽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30명밖에 안 돼.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인 부족이 나타나서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항상 밀정이 있고요. 누구나 배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이 잘 보이려고 콜럼버스의 일당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알은 콜럼버스가 눈이 뒤집혔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서부터 이제 사륙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후추를 가져와라. 후추 아니면 손목, 목에 있는 금부치를 내놔야 돼. 살기 위해서.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모은 금부치를 갖고 2차 경과 보고를 나에게 허락해준 여왕님에게 가야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또 후추는 없지만 금부치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여왕님 입장에서 손해날 게 없죠. 그래서 또 믿음이 확 가. 그래갖고 가져온 거를 여왕님 받고 3차 항해를 허락해달라 그랬어요. 여왕님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차 항해를 허락받은데 이게 1498년이에요. 근데 1498년에 콜럼버스는 자기의 루트 그대로 가요. 중부 대서양으로. 갔는데 1차, 2차 때에 배 댔던 거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3차 때는요, 사냥용 개 마스타프라고 있어요. 이거를 잔뜩 싣고 갔어요. 가갖고 원주민들에게 다 풀었어요. 후추, 금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사냥개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1498년도에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스코 다가마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알았어요. 바스코 다가마라고 있어요. 바스코 다가마가 어떤 루트를 그 옛날 루트로 가요. 적도를 지나서 인도양 케이프타운 희망봉을 돌아서 다시 인도양으로 올라가고요. 적도를 지나서 인도의 고아르란 항구에 갔어요. 운이 정말 좋았죠. 그래서 가갖고요. 후추를 잔뜩 실어요. 잔뜩 싣고 운이 정말 좋았어요. 바람도 잘 불어줬고 해적들도 잘 물리치고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희망봉 돌아갔고요. 적도를 지나서 자기가 처음에 출항했던 그 대서양 지금도 가면은 그 바스코 다가마가 출항해서 다시 돌아온 자리 그 기념비가 있어요. 포르투갈에서 리스보아 그 항구에 가면은 떼주강에 있거든요. 지금도 그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로 왔어요. 왔다는 얘기가 전 유럽에 난리가 났지. 이제 후추 실은 배가 잔뜩 실은 배가 유럽에 도착했다. 이제 우리는 후추는 동국정에서 사 먹을 때 유럽의 귀족들이 다 돈 싸지마지고 후추 사러 왔어요. 어쨌든 1498년이 그런 해고, 그런데 콜럼버스는 자기 3차 루트 자기 그 항해 그대로 갔잖아요. 갔는데 마스타프란 사냥용 개 다 싣고 갔는데
이미 금은 다 모아다가 2차 항해 경감물로 여왕님께 바쳤죠. 후추의 원산지 나무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냥용 개 밥이 되려고 그냥 다 버티서 뭐 어째서 쥐도 코너를 보고 뭐라 해도 없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머리를 썼어요. 배에다가 물건을 다 내리고 원주민들을 다 실었어요. 다 실었어요. 최대한 다 실었어요. 실어갖고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왔어요. 스페인으로 왔어요. 왜 왔냐면 나에게 3차 항해를 허락해준 여왕님에게 뭔가를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목을 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 데려다가 노예를 팔아서 그 돈 갖다 주려고. 근데 여왕님은 이미 500년 전에요. 인도주의, 그 노예제를 반대하는 인도주의자였어요. 여왕님이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노예제를 찬성하는 나라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갖다 다 팔아갖고 그 경감물을 여왕님에게 갖다 바쳤는데 여왕님은 손해날 건 없죠. 어쨌든 그래서 4차 항해를 또 허락해달라 그랬어요. 허락해줬어요. 4차 항해 그대로 또 갔어요. 갔는데 이제는 원주민도 다 잡아갔죠. 금부치는 2차 때 다 가져갔죠. 후추 나무는 원산지가 아니라 없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후추나 금부치를 내놓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만 14세 이상의 남녀는 자기 손목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콜럼버스 일행이 1492년부터 4차례 왔다 가기 전 그때 당시 IT 인구가 30만이었대요. 30만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3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30만이었는데 콜럼버스에 4번 왔다 간 이후로 손목이 멀쩡했건 어린아이건 500명도 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IT의 운명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그 IT가 지금 또 미국이랑 FTA 협정 잘못해갖고요. 밀이 왜 가을에 씨를 뿌려갖고 겨울에 그 겨울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봄에 밀 익는 5월인 보리 냄새라는 가곡이 있는 거죠. 봄에 수확을 하는 건데 그 유전자 변형, 네, 그 GMO 그거 때문에 땅 망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처음에는 이 밀 종자 해봐라고 했는데 왜 암 환자에게 병원에서 이렇게 실험하듯이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땅 망쳐갖고 더 이상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밀을 우상으로 공급해주다 지금 이제 상투 주고 흔들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진흙에다 버터 넣고 진흙과자 만들어 먹고 얼마 전에 또 지진 나고 500년 전 운명이나 지금이나 IT는 그걸 타고나지 않았나. 어쨌든 그렇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렇게 이제 4차 항해 경과물이 없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갇혔다가 이제 아들 두 번째 사랑을 시작했던 포르투갈 여자랑 낳은 아들이 면회로 와갖고 아빠 지금 그 저 한 이탈리아의 이방인이 아빠의 그런 일지대로 뭔가 이런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데 결국은 콜럼버스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감옥에서 이제 그렇게 죽었다는 설도 있고요. 그렇게 그 IT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에 성병 매독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매독으로 걸려서 죽었다는 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바스코 다가마는 이렇게 인도에 가서 후추를 잔뜩 싣고 와서 유럽에 싸게 공급할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이 더한 거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비싸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더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싸질머지고 온 유럽의 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주고 사 먹는 우리도 배를 띄워 안 사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도 나도 바닷가에 바람 부는 바닷가 항구 도시 바다랑 강이랑 연결된 항구 도시에 우리도 배를 좀 정보를 얻어서 배를 띄우자 라고 해갖고요. 이제 배도 뭐 띄울 이런 그 선언도 그다음에 배 주인들은 배를 또 빌려주고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도 항구 도시로 몰려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제 커피 얘기예요. 커피 하우스가 이제 유럽에서 그래서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는 또 길어지는 얘기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아메리카라고 하죠. 근데 이 스페인에 한 지금도 있어요. 스페인에 한 그 전 유럽의 은행을 갖고 있었던 게 혹시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라고 아세요? 네.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가문이 문을 닫았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나오지 않아서 문을 닫았는데 이 메디치 가문이 1398년부터 1495년까지 약 한 100년은 안 돼, 97, 98년 동안 아주 번성했었던 은행으로 장사꾼 가문이었거든요. 돈, 지금으로 치면은 은행이지만 옛날로 치면 뭐예요? 고리대금. 돈 이만큼 빌려주고 이만큼 이자 받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당시에 중세 때 가장 부자는 누구예요? 성직자예요, 성직자. 교황님, 추기경님 뭐 이런 성직자들이 비밀 장부를 갖고 돈을 맡기면 그거를 내가 이자를 많이 불려서 갖다 줘야 돼. 어쨌든 그런 걸 했던 게 그 당시 은행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전 유럽에
은행 지점을 갖고 있었어요. 은행 지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스페인에 한 지금도 있어요. 스페인에 세비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세비야에 그 메디치 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메디치 은행 직원이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은행에 휴가를 내고요. 그 콜럼버스의 항해 루트 그거를 갖고요. 떠나요. 내가 한번 항해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떠나서 그 루트 그대로 중부대서양으로 갔어요. 뜨거운 적도 갈 때 2번, 올 때 2번 하나 하고 갔더니 땅이 나왔어요. 근데 가보니까 여기는 인도의 서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갔다 와갖고 인도의 서쪽이 아니고 거기는 새로운 땅이더라 라는 기획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기획문을 그 메디치 은행에다 제출을 했어요. 세비야 지점에. 그랬더니 이 세비야 지점에서 이 기획문을 받았잖아요. 받아갖고 본점 피렌체에다가 줬어요. 우리 직원이 갔다 왔는데 이런 기획문을 제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받아서 갖고 있었는데요. 1500년대 초반에 독일의 지도 제조업자 발트제 밀러라고 하는 지도 제조업자가 유럽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 유럽에다가 자료를 좀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피렌체 메디치 가문에서 우리 아메리코 페스푸치라고 하는 직원이 이런 항해를 해봤는데 여기가 가니까 신대륙이 아니라 인도의 서쪽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 있대더라 라고 하는 기획문을 받은 독일의 지도 제조업자 발트제 뮬러가 여기 그 스페인의 세비야의 그 은행 직원 아메리코 페스푸치라는 직원이 갔다 왔는데 여기 새로운 땅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메리코의 라틴어 이름이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몇 년 됐는데요. 미국을 가장 빛낸 인물 첫 번째로 꼽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했으면 자존심이 서로 다 안 좋잖아요. 원래 영국의 경제가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 세계 경제권은 미국에서 지금 흔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꼽은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은 인쇄술, 활자술을 발명한 누구예요? 인쇄술, 활자술. 지금으로 치면 복사. 네?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텐베르크가 유럽을 빛낸 첫 번째 인물이다 라고 서로 다 싸우고 있어요. 그만할게.